괜히 무서워. 왜 무서워? 몰라. 난 자기가 제일 무서워. 안녕하냐? 여기 벤트 있어. 저기다. 저기로 갈까? 응. 오케이. 비둘기가. 너네 뭐 먹니? 아우 좋구만. 그 포르투갈 이민 왜 무서워? 자꾸 내가 잘 하면. 듣고 있어요. 그럼 자기만 보면 웃어. 행복해서. 포르투갈 이민 하면은 이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뭐 이런 자료들을 막 찾게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실제 뭐 후기라든지 그런 게 아직 인터넷상에 많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모든 분들이 이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했냐 뭐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민 과정이랑 그런 절차,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살면서 느낀 장단점들을 간단하게 그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렇군요. 네. 네. 일단 그 큰 그 카테고리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네, 이민 절차 관련, 생활 적응 관련, 1년 후 느낀 점과 장단점 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이민 절차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포르투갈 이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동시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똑같은데 아까랑? 강원도 이런 거 뺄라 그랬지. 그러면 계속해요. 재밌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뭐. 동시에 그만두고. 나중에 막 혈액형이나 INTP 이런 것도 다 얘기하겠다. 왜 그러냐 진짜. 어떤 거 좋아하고 뭐 매운 거 뭐 먹고 못 먹고 막. 포르투갈 이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포르투갈 이민을 결심하게 된 계기. 네. 먼저 저희는 일단 둘이 백수였어요. 그래요? 네. 백수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네. 저희가 이제 어디에 속해 있지 않다 보니 네. 꼭 그러면 회사 근처에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럼 제주도를 가볼까? 거기 가서 살까? 아니면은 뭐 동해 쪽에 가서 살까?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가서 사는 좀 꿈을 꿨는데 아니 어차피 다른 데 가서 살 거면 외국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제 제가 던졌죠 그렇게. 네. 네. 그래서 제리가 맞네. 원래 너는 해외에 가서 살고 싶어 했으니까 해외로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때부터 이민 가기 좋은 나라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유럽을 좀 가고 싶긴 했고 유럽 중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영주권 받기 쉬운 나라, 시민권 받기 쉬운 나라를 좀 추려갔어요. 저희 물론 그 예산도 있으니까 예산 안에서 갈 수 있는 나라로 이제 추렸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나왔던 게 키프로스, 포르투갈, 스페인, 또 어디였죠? 헝가리? 네. 몰타도 있고 갈 수 있는 데는 많았어요. 터키도 있고. 맞네. 맞아. 비자나 영주권 뭐 이런 문제가 좀 그 말 그대로 수월한 할 것 같은 느낌? 일단 정부가 이민 정책에 조금 포용적이고 약간 열려 있는 거 약간 열려 있는 마인드. 싶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추린 나라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마음이 끌려야 갈 수 있잖아요. 솔직히 사람이 내가 여기서 평생 살지 뭐 5년 살지 10년 살지 모르는데 내 마음이 끌리는 나라가 어딜까를 이제 저는 이제 검색을 해서 사진을 막 찾아봤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려서 추려진 게 스페인, 포르투갈이 남았.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서 이제 결정해야 될 거는 안 가보고 어떻게 결정을 하냐. 우리가 살 나라인데. 라고 해서 신혼여행을 스페인, 포르투갈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한테 더 맞는 나라가 어딜지를 좀 생각해 보기로 해가지고 신혼여행에 도착해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페인은 좀 더 세련되고 도시적이고 사람들도 되게 강해 보였다고 해야 되나? 약간 되게 강해 보이고 근데 반면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되게 온화하고 좀 느릿느릿한 바이브가 있었고
그리고 도시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냥 약간 작은 시골 마을 그런 타운 형태의 소도시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 제 정서와 제리님의 정서에 포르투갈이 더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페인 말고 포르투갈로 정하고 또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있죠. 언어. 포르투갈은 영어가 더 잘 됐어요. 비교적 스페인보다. 왜냐면 스페인어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제2 외국어로 또 많이 쓰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본인들의 언어에 되게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영어보다는 본인들 어인 스페인어를 쓰길 원했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관광산업으로 많이 이렇게 좀 나라가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되게 친숙하고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몫해가지고 저희는 포르투갈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포르투갈 이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저는 사실 이민을 결심한 적은 아직도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뭐 어디 살겠다고 해서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서울 살아야지 해가지고 서울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서울에 일이 있으니까 서울 가서 20년 산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냥 뭐 흘러 와서 살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포르투갈을 한 이유는 아까 헤이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동네가 서울보다는 덜 빡빡해 보였다. 그래서 스페인을 갔더니 스페인은 서울처럼 빡빡해 보였다. 그래서 여기 와서 사람들이랑 밥 먹고 계산하고 모르는 사람 만나고 하면 이 사람들이 좀 더 푸근했어요. 이렇게 안녕 해주고 여기는 무조건 용건부터 말하면 싫어해요. 일단 인사하고 안부 묻고 조금 천천히 그리고 되게 모르는 사람들도 잘 웃고 잘 도와주시고 낯선 사람 만나도 서로 막 표정 딱 굳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안녕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뭐 빠뜨리거나 실수하면 그 사람들이 다 이해도 해주고 그런 게 조금 나는 좀 힐링받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별 계기 없이 여기 왔지만 여기 와서 지내는 동안 아니 그냥 나는 계기가 없이 왔는데 계기 없이 와서 보니까 여기에 이 동네의 분위기가 좀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왔다. 오케이. 그냥 포르투갈이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해서 이건 아까 얘기랑은 좀 반대긴 하네. 그러네. 누가 왔다 갔다 해? 누가 왔다 갔다 해? 한적한 데를 가고 싶긴 했는데 몰타나 키프로스는 너무 한적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안 한적하지 않아? 한적한가? 몰타 완전 관광지잖아. 바닷가. 미안. 나 왜 왔어? 왜 왔어? 몰라. 포르투갈어도 사람들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포르투갈어를 익히면 좀 도움이 될까? 스페인어도 할 것 같고 왠지 모르는 왠지. 언어 천재가 될 것 같은. 그리고 여기 영어도 많이 쓴다고 하니까 영어도 익힐 것 같고 다른 유럽도 비행기값 싸지니까 맞아, 그치. 그게 큰 것 같아. 그래서 유럽으로 또 결정한 계기가 있었지. 근처 동네 다닐 때 막 5, 6만 원이면 돌아다니니까. 맞아. 그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포르투갈을 간다고? 가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 좋네. 근데 서울 살 때는 외국 가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 아예 안 했는데 그치. 어떻게 보면 내가 막 부추긴 것도 있지. 내가 가자고 했지. 이왕 한번 살 건데 좀 내가 나가서도 그 살아보자. 얘기했잖아. 난 거기에 가장 많이 흔들린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이왕 갈 곳 해가지고 아무데나 나와 보려고 했는데 고르다 보니까 여기가 된 것 같아서. 근데 고르다 보니까 다른 데가 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때의 상황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세계 정세가 막 바뀌고 이러니까. 그치. 그 타이밍에는 포르투갈이 끌려 보였다. 우리한테 그 막상 왔더니 바다가 너무 좋았다. 그거는 내가 느낀 점에 얘기하면 미안해. 내가 자기 계기를 자꾸 아니, 벗어나. 바다를 보고 결심을 했다니까 나는. 아까는 또 딴 걸. 바다랑 사람 Anyway. 보고. anyway. 미안해요. 네. 2번 가겠습니다. 네. 포르투갈 이민 비자 종류는 무엇인가요? 모두가 알고 계시는 골든 비자. 골든 비자. 골든 비자는 포르투갈 말고도 다른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돈으로 비자를 사는 골든 비자가 있고요. 네. 그건 부동산을 막 나라마다 기준이 다른데 포르투갈 경우에는 뭐 한 50만 유로, 30만 유로 하여튼 골든 비자가 있었고 그거 말고는 D 비자라고 해가지고 은퇴, 노마드, 사업 비자 맞아. 뭐 그런 비자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런 D 비자 종류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학생 비자 뭐 학생 이런 비자나 거 뭐 있겠지. 다른 비자들이 있고 그래서 뭐 사업 비자는 D2.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D8, D8, D8. 그 임대소득이나 예전에 저희가 준비할 때만 해도 사실 D7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도 가능했어요.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나오기 전이었어가지고 그게 조건이 굉장히 좋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지금은 프리랜서는 D8로 무조건 해야 되고 D7은 임대소득이라든지 뭐 아니면 연금 받는 거 이런 걸로 진짜 은퇴 비자로 변했죠, 성질이. 네, 그렇게 지금은 있습니다. D2 사업 비자의 경우에는 뭐 고정 소득은 있을 필요 없는데 사업 계획서를 잘 내야 된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거주할 충분한 돈을 증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이제 세 번째 질문 갈게요. 이민 준비 과정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사실 이제 신혼여행 한 다음에 여기 살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게 결심이 1번이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깝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민 업체들이 일단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업체들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자. 그래서 상담을 받아도 모르겠어. 정보가 되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진짜 없었잖아요. 이민 업체들도 그쵸. 포르투갈 이민 진행한다라고 그 플랜카드 같은 거는 다 걸어놨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인터넷에서 주워 들은 그치, 것만 정보 알고 갔는데 업체에서도 뭐랄까 똑같았어. 그냥 뭔가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의 그 한계치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도 이제 막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 업체들이 대부분 미국 투자 이민 같은 게 그치, 메인이니까 캐나다나 미국이나 그쪽으로서 엄청 경험치가 많을 텐데 포르투갈이나 이런 다른 몰타, 유럽 키프로스 국가, 이런 쪽에 대한 이민에 대해서는 그걸 상담하는 사람도 적고 법도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현장에 가서 달라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처음엔 알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서 얘기하고 겪어보니까 다 모르더라고요. 우리도 몰라.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좀 준비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꽤 준비를 오래 한 것 같아요. 그쵸? 1년 정도 준비를 했고 뭐 전반적인 과정은 그렇죠. 일단은 이민을 결심을 하는 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와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살아봤어요. 뭐 한 달 살기 같은 거를 하면서 좀 포르투갈을 더 우리가 느껴보려고 실생활에 솔직히 얼마나 드는지 그 생활비? 그게 또 중요했기도 했고 그리고 리스본이 더 우리한테 맞는지 뭐 포르투갈 우리한테 더 맞는지 그런 것도 좀 비교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저희는 한 1년에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꽤. 그러면서 이제 답사도 진행을 한 거죠. 어디 쪽에 살기가 좋을까 그런 것도 보면서 부동산도 관련해서 뭐 임대를 해야 될지 뭐 매매를 해야 될지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희는 이제 비자 준비를 했죠. 우리한테 맞는 비자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사관 예약을 잡고 모든 서류를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대사관에 이제 제출하고 인터뷰 보고 스티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에 오게 된 거죠. 전반적인 과정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맞네. 네. 일단 대사관에 메일을 넣어가지고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대사관 쪽에서 저희한테 준비물 뭐뭐다라고 답장을 주셔가지고 그 준비물을 챙겨서 다시 대사관 가서 신청을 하고 한참 시간이 걸린 후에 너네 비자 나왔어 해가지고 임시 비자를 받으러 대사관을 다시 그쵸. 가서 도장을 빡 찍은 다음에 네. 그걸 받자마자 포르투갈로 일단 온 거지. 그치. 이제 그 일련의 과정들은 좀 세세하게 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과정은 뭐 그렇다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고 이제 네 번째. 비자 신청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네,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자를 우리가 어플라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좌 개설이 됐어야 됐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 안에서 그 부동산 계약서가 있었어야지 저희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하나 제대로 된 적은 일단 없었다.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네, 비자 신청할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제 먼 타국에 집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리고 계좌 개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중요한 거 잠깐 오셔서는 못해요.
부동산 같은 것도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맞아. 임대 계약 같은 것도. 임대 집보를 계약도- 한번 예약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하나하나 다 해봐야 돼요. 은행도 한 번에 안 돼. 다. 맞아. 그래서 사실 뭐 안 보고 할 수 없냐, 에이전시나 이런 데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잖아요. 직접 방문 안 하고. 그렇게 잘 된 분도 그렇게 많지. 하시는 분들도 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안 그랬다는 거. 직접 와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시간도 걸리고, 어려웠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보도 진짜 없었거든요. 진짜 1년 반, 지금 거의 2년이네. 여기 온 지 1년 반이 넘으니까. 3년이네. 근데 우리도 물론 도움을 여기 와서 많이 받긴 받긴 했어요. 했지, 근데 당연히. 사실 도움을 안 받으면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맞아. 포르투갈어가 안 되고, 그리고 포르투갈 분이 같이 함께하면 되는 것들도 많고, 맞아. 그리고 여기 상황 아는 현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야 맞아. 우리가 뭐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알게 되나 난감하잖아요. 우리도 난감했는데 열심히 검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맞아. 여기 사는 분한테 메일도 보내보고 맞아. 물어보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었던 분이 먼저 포르투에 저희 같은 경우 계셨어가지고 또 그분들의 도움이 좀 많이 컸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도움 받고 실제로 여기 와서 만나 뵙고 막 그러면 우리도 준비하다 보니 이제 조금씩 그런 게 생긴 거긴 한데, 그치. 뭐가 먼저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프로세스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점 얘기하고 있었죠. 뭐였죠?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나 다 뭐-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아, 나는 비자 신청하기 전까지 막 집 구하고 돈 송금하고 막 막 계좌 오픈하고 막 이런 게 그냥 계속 딜레이 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거지. 그거 말고는 이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무튼 너무 anyway 힘들어. 이제 또 넘어가. 죄송합니다. 네. 5번, 한국에서 준비해야 했던 서류나 과정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거의 이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어.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좌 개설이라든지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비자 신청서, 저희 개인적인 뭐 결혼 증명서, 뭐 범죄 기록서, 가족관계 증명서, 영문 버전 뭐 이런 거를 다 공증받고 번역받고 막 해야 됐어가지고 이거 서류 준비하는 것도 꽤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대사관에서 준비물을 알려주시니까 그치, 그걸 그거 맞춰서 보고 준비하면 되지. 하나씩 시간이 오래 음. 걸린다 생각하고 하나씩 하면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어 해주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준비가 다 되면 대사관에서 오케이 해주니까. 저는 서류 준비하고 이런 거는 회사를 어쨌든 저도 회사 생활 오래 했다 보니까 서류 준비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문서화 시키는 거를 많이 원래 해왔었기 때문에 그냥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다. 그랬어? 난 응.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아니야, 서류 준비하는 건 쉽지. 그냥 만들어서 우리가 대사관에 다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영문으로 할 수 있는 거 영문으로 다 만들고, 그 다음엔 대사관에 넘겨서 포어로 번역을 해주시고, 공중 아스티튜를. 우리 할 때는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어. 포어 번역이랑 아포스티어 부분을 해주셨지. 응, 비용 받고 당연히. 계좌 잔고 증명 같은 것만. 한국 거? 아, 한국 거 계좌 증명? 그거는 뭐 영문으로 그냥 잔액증명서 떼면 되는 거였으니까. 자꾸 어디 가는 게 힘들었어. 아, 갈 데가 너무 많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게 너무 좋으신 분인데 자꾸 서류대로 막 나가야 되니까 그게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6번, 포르투갈 도착 후에는 어떤 행정 절차를 밟으셨나요? 일단은 임시 그 비자 4개월짜리 임시 비자를 붙여줘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걸 받고 비행기 이제 타고 포르투갈 갈 날짜를 정해요. 빨리 가야 돼. 그래서 그 대사관에 알려주면 그 스티커 자체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날짜가 딱 찍혀서 오기 때문에 그 몇 개월 안에 출국을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4개월짜리 비자가 나오는 거라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이제 포르투갈에 왔고, 네. 와서 저희가 했던 행정 절차는 근데 이게 비자가 갑자기 승인되기 때문에 그치, 모르지. 언제 승인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그 바쁨 정도에 따라서 포르투갈 대사관의 바쁜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민청
그래서 뭐 한 달 반일 수도 있고 2달일 수도 있고 3달일 수도 있고. 저희는 거의 한 달 하고 일주 정도 만에 나와가지고 되게 빨리 나왔어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나올 걸 예상해서 한국에 있는 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다 되는데 처분했지. 갑자기 날아오니까 갑자기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때. 맞아. 그래도 조금씩 정리는 하고 있었지. 준비는 했지. 응, 준비는 했지. 포르투갈 도착 후에는 어떤 행정 절차를 밟으셨나요? 포르투갈 도착해서는 그 임시비자 받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행정 절차는 저거였어요. 아이마 인터뷰. 저희가 진짜 시기가 참 애매했던 게 세프에서 아이마로 딱 바뀌는 그 시점, 애매한 시점에 저희가 비자가 승인이 났죠. 그래서 들어왔더니 처음 아이마라는 이름으로 거의 인터뷰를 봐야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포르투갈 도착 후에 행정 절차 밟는 거는 아이마 인터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짜잘한 거, 뭐 여기 건강보험을 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실제 의료 그 사보험 같은 거를 가입을 한다거나 뭐 다른 또 뭐가 있죠? 뭐 니프 주소를 한국으로 되어 있으면 뭐 그걸 또 바꿔야 된다는 경우가 있거나 뭐 그런 식의 자잘한 행정 절차들이 있었고, 가장 큰 거는 아이마 인터뷰였어요. 포르투갈 도착 후에 아이마 인터뷰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뭐 여기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하면 되겠네요. SNS. 그러니까 여기도 한국에 있는 건강보험처럼 기본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입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비자 신청을 할 때 일단 보험을 들고 오지만 그건 여행자 보험으로 다 가능하니까 여행자 보험이 아닌 진짜 보험을 드는 게 있고, 그리고 뭐 니프도 예전에 신청할 때 먼저 했지만 니프 주소를 바꾸는 게 있고,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두 번 말해서 죄송합니다. 네. 7번 이민청 인터뷰나 체류 허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이마 인터뷰 일정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임시비자에 그 아이마 일정까지 잡혀서 나왔고, 뭐 현재는 그 일정이 잡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잡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되게 복불복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해진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에 맞는 그 인터뷰 장소가 있거든요. 포르투 아이마도 있고 뭐 이스피뉴 아이마도 있고 비아나 두 카스텔루 뭐 각각의 지역마다의 시마다 다 아이마가 있는 것 같아요. 마데이라도 아이마가 있고, 맞아, 리스본에도 아이마가 있고. 그런 식으로 각자 그 인터뷰 장소를 정해줘요. 그러면 그 날짜에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우리가 대사관에서 다 받아온 그 서류를 그대로 들고 인터뷰를 보면 되고. 나 또 한마디 해도 돼? 응. 아이마 장소가 랜덤이에요. 큰일 남. 리스본으로 왔는데 마데이라 아이마 인터뷰가 잡힐 수도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남쪽 밑으로 왔는데 북쪽 위에 끝에서 인터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비행기 타고 마데이라 날아가야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거, 아이랑 부모랑 막 다 찢어놔요. 같은 날에 막 다른... 2살짜리 애기랑. 근데 그거 어쩔 수가 진짜 없어요. 난감합니다. 뭐 운이 좋으면 그냥 부모가 있는 아이마 그 부모가 잡힌 아이마 센터로 가서 아이랑 같이, 운이 좋으면 거기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전부 복불복. 진짜 복불복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막 어떻게든 뭐 변호사가 날짜를 바꾸거나 아니면 따로 찢어져서 진짜 가거나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지 변호사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웬만하면 없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관공서 같은 경우는 영어가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포르투갈어를 좀 쓰길 원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일단 서류는 포로 작성해야 되고. 그치. 그래서 현지인 그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현지에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죠. 이런 그러니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서버 다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갑자기 파업을 할 수도 있고. 그쵸. 어떻게든 뭐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마로 이게 시스템이 변경되고 나서 거의 좀 인터뷰가 잘 막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거주권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 지금 포르투갈 자체 내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 모든 비자를 다 연장을 시켜줬거든요. 모든 그 임시 비자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 내에서 체류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나 사실 다른 유럽 국가를 간다거나 그 쉥겐 지역에 있는 그런 데를 갈 때는 좀 이제 많은 거를 이제 저희가 설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불편한 것 같아요. 저 또 한마디 해도 돼요? 네. 미안한데요? 네.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이민을 하려고 신청하면서 보면 혹하는 부분이 5년 살면 영주권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거주증이 나오고 이때부터 이제 뭐 영주권 관련해서 거주기간 뭐 인정 시작 뭐 이래가지고 5년 후에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여기 절차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바쁘다 보니까 계속 밀리고 사고 나고 오류 생기고 계속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살고 나온다 뭐 이런 거는 다른 많은 일들 때문에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씩 쭉 미뤄질 수도 있으시니까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느꼈던 게 저희가 막 되게 급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 제리님은 진짜 급한 성격이 아니고, 전 진짜 지금도 느긋한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한국인 치고 좀 느긋한 편에 속해요. 되게. 정말요? 네. 어우, 완전 느긋하셔라. 아무튼 그래도 저희가 느긋한 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뭐라 그랬지? 여긴 왜 이렇게 느려? 이게 초반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직도? 막 그러니까 모든 막 병원을 가도 한참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왜 그냥 바로 여기서 접수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계산은 또 저기 가서 하라 그러고 또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냥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그냥 이런 나라구나 라고 좀 어느 순간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 당연히 그러겠지. 그냥 여기는 여기대로의 살아온 그 방식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 이방인이 와서 뭐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급해하면 현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유럽이 다 그렇게 느리다고 하는데 유럽 사람들도 포르투갈이 좀 심한 것 같아 라는 말은 하시더라. 그거랑 난 느린 건 괜찮았는데 이분들이 많이 틀려요. 메일 주소를 부르면 메일 주소 틀리고 전화번호 부르면 전화번호 틀리고 국적 적으면 전 크로아티아인이 돼 있고 북한 사람이 돼 있고 오탈자가 전부 많고. 틀립니다. 전부. 맞아. 그래서 진짜 더블 체크가 아닌 진짜 또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그치? 그리고 안 틀렸으면 누락돼 있어. 그리고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보다 아날로그화 된 것들도 아직도 많아서 그 수기로 작성해야 된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사람마다의 그 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알아보기가 힘들거든요. 특히나 알파벳 L이나 맞아. 우리나라 I, 사람이 쓰는 습관이랑 포르투갈 포르투갈 분들이 쓰는 손 습관이 달라서 숫자를 써도 틀리고 알파벳을 써도 틀리고 서로 알아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맞아. 어쨌든 이제 아이마 인터뷰를 보고 나서 그 체류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냐. 인터뷰를 보고 나면은 그 흔히 말해서 지문을 찍는다고 하죠. 지문 찍고 사진 찍고 이런 절차를 해요. 그리고 나서 확인서 같은 걸 주거든요. 거주증을 오기 전까지는 너네는 여기 이제 포르투갈 거주 허가에 그 등록을 했다라는 그 컨퍼메이션 같은 거를 주는 거죠. 그 종이에 프린트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거주권 대신으로 쓰이게 돼요. 이제 거주권이 오기 전까지. 그런 절차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거주권이 오면은 이제 그 서류는 당연히 효력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거주권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청에서 인터뷰를 하는 날 지문 그 안에서 이제 기계로 스티커 기계 같은 거 있어요. 귀여운 거. 그래서 지문도 찍고 얼굴도 찍고 하니까 꾀재재한 상태에서는 맞아. 꾀재재하게 나옵니다. 맞아. 너무 사실죠. 우리 그 지하철에서 5분 완성? 그것보다 그것처럼. 더 심해요. 엄청 웃기게 나왔어. 안 돼요. 그게 제 거주증에 사진이 떡 박히는데 맞아. 보고 있으면 그거랑 그렇고 그날 또 결제 또 해야지. 맞아. 인터뷰 결제해야 보고 돼. 나서 거주권 발급비랑 뭐 이런 행정처리 비용들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근데 안 쌌어. 한 200유로 미만이었던 것 같아. 1인 1인 200유로 미만 정도 들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8번 집은 어떻게 구하셨고 포르투갈의 주거 환경은 어떤가요?
랜덤하게 말을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는 리스본이 아닌 포르투라는 지역에 살고 있고, 그 리스본보다는 우리는 포르투가 더 맞다라고 생각했던 게, 리스본도 물론 바다가 있지만 좀 더 도시적이고 상업적이고 이렇게 좀 느껴지다 보니까 저희는 좀 조용하고 좀 더 잔잔한 그 포르투라는 동네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다 근처, 바다에 10분이면 갈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그래서 어쨌든 도시를 포르투로 정했고, 포르투로 정한 후에 이제 집은 우리가 뭐 렌트로 해야 될지 뭐 매매로 해야 될지라는 그 기로에 서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맞는, 우리 조건에 맞는 뭐가 더 나을지 판단을 해서 저희는 결정을 했고, 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장 큰 플랫폼이 있어요. 부동산 플랫폼. 네. 이데알리스타라는 그 모든 부동산 회사, 그리고 개인 자신의 그 부동산 판매를 하거나 토지를 판매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부동산 사이트지. 그냥 포괄적인. 제일 많이 보는 부동산 사이트, 리스트도 제일 많고 가격도 바로바로 다 써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예약 잡아서 가면 그치.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데알리스타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가고 싶은 지역을 선정을 하고 저희에 맞는 예산을 또 추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리스트를 쫙 봤어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집 3-4군데를 이제 정하고, 그리고 저희는 현지 부동산 업체랑 같이 돌아다녔어요. 이제 저희가 볼 집을.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결정했잖아요. 다행이었죠. 네, 다행이었죠. 그냥 집 리스트는 한 4-5개 보냈는데 2군데만 가보고 그냥 바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집을 그렇게 구했고, 포르투갈의 주거 환경,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주거지는 저는 되게 만족하거든요. 마트도 가깝고 바다도 가깝고 병원도 바로 앞에 있고 그냥 메트로역도 바로 앞에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많이 고려했었기 때문에 이런 주거 환경은 지금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집을 구할 때 한국과의 차이를 얘기해 줘야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한국은 부동산에 가면 그날 볼 수 있는 집들이 꽤 많잖아요. 아무튼 바로바로 보기 힘들어요. 예약을 해야 돼요, 다. 그래가지고 서로 날짜 조율해가지고 미팅 언제 하자, 언제 보자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여행 와서 일주일 안에 본다 이렇게는 진짜 어렵고요. 한 달 살기로 와가지고 초반에 예약을 다 하고 2-3주 후에 그 집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진짜 중요하게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집이 괜찮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랑 공증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집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믿을 만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 분들도 돈 빨리 주시는 걸 되게 선호하세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대출을 해서 뭔가 집값을 내겠다라거나 그럴 때 절차가 되게 길어지거든요. 대출 승인도 따로 받아야 되고. 신용도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쟁 가격이 괜찮은 집을 빠르게 계약하고 싶다 그러면 대출을 해야 된다 이럴 땐 집주인분께서도 안 좋아하시거나 거절하는 경우도 꽤 있을 거고요. 그런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빠른 집은 여기서도 진짜 빨리 나가요. 맞아. 우리가 여기 와서 취미생활로 이데알리스타 엄청 보는데 이 집 온라인 임장. 이 집 하는 집들은 2-3일 있으면 없어져요. 맞아. 근데 내 눈에 괜찮은 게 남의 눈에도 괜찮다. 진짜 빨리 없어져. 근데 어떤 집들은 1년이 지나도록 이 집 아직도 집은 진짜 괜찮은데 가격이 비싸서 집값 너무 많이 올라서. 맞아. 그리고 또 말하고 싶은 게, 한국은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 시세. 이 지역에는 대략 이 정도 뭐 형성되어 있고, 근데 포르투갈은 그게 아니라 부르기 나름이래요. 그 집주인이 나는 이렇게 팔 거야 라고 냈으면, 이게 나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나는 이 가격에 팔 거야 라고 그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는 많이 본 것 같아. 그리고 시세라는 게 있긴 한 것 같은데 그 시세에 따르지 않는 것 같아. 그치, 막 천차만별이잖아. 같은 집이어도 진짜 1억 넘게 차이 나는 경우도 저희는 되게 봤거든요.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이제 한국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주거 환경은 뭐 우리 사는 집은 다 가까워서 좋다고 말씀하시면. 아니, 왜냐면 저희는 그 초반에 고려했던 부분이, 집을 구할 때 주거 환경부터 먼저 고르고 나서 집을 골랐던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만족을 했던 거지. 만약에 나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 집이 우선이야, 나는 집의 스타일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좀 원하신다면은 주거 환경에서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 좀 해도 될까요? 네네네. 저는 포르투갈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일단 포르투갈은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한여름에 습해가지고 한국처럼 쪄가지고 덥고 이러지 않고요. 이제 지금도 이렇게 편하게 나와서 반팔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해가 뜨거워도 그늘진 데 있으면 진짜 시원하지. 시원해요. 그리고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물론 집안은 엄청 춥긴 한데 주거 환경이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겨울에 습해서 집안에 있으면 보일러가 없어서 진짜 죽겠습니다. 추워서 제습기 시려가지고. 필수. 근데 겨울에도 밖에 나가면 따뜻해요. 참 왜 집안이 더 추운 거야. 보일러 없는 건 단점이긴 한데 그거 말고 겨울에 3개월 내내 비가 오는 것도 진짜 큰 단점이긴 한데 3개월간 비가 내리면 너무 우울해지거든요. 그런 거 단점이고 나와서 날씨가 좋고 그리고 서울처럼 빽빽하거나 뭔 공기가 안 좋거나 그런 거 아니고 어딜 나와도 좀 이렇게 시야가 여유 좀 공간, 트여 시야도 있- 트여 있고 높은 건물 없는 것도 일단 기분 좋은 점이고 맞네. 그런 주거 환경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 분들은 밖에서 되게 많이 드세요. 맞아. 커피를 먹든 밥을 먹든 그렇게 해도 쾌적하니까 먼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거 환경 좋고 사람들이 다 약간은 좀 느슨해? 느슨하니까 그것도 마음이. 어떻게 보면 주거 환경이 좋고 근데 물론 너무 도심 쪽에 가면 눈빛이 수상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건 좀 무서울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되게 안전한 느낌이 드는 것도 좋고 근데 한국이 훨씬 안전한 느낌이 들긴 한 것 같아. 근데 치안 관련해서 여기도 포르투갈도 이제 유럽 내에서는 굉장히 치안이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1년 반 동안 살면서 당연히 치안 괜찮다라고 느낀 부분도 많고 근데 아닌 부분도 아닌 있어. 부분도 있어요. 그건 뭐였을까요? 자동차 유리 깨지는 거. 아, 그쵸. 그 주차장에 주차장을 지나가다 보면 차들 뒷유리가 깨져 있는 차가 심심찮게 보여요. 저는 한 2달에 한 대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시내에서도 그렇고 다 들고 훔쳐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차에 뭐 두면 안 된다 이런 거. 뭐 그 정도? 그리고 밤에 아무도 여기도 좀 뭔가 하신 분들이 밤에 계셔가지고 저 시내에서는 좀 힘들다. 근데 이제 주거단지 쪽에 살면 그나마 그런 좀 거는 그런 게 괜찮을 수도 괜찮다. 있고. 그리고 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포르투갈 주거 환경? 전철이 한국 전철이랑 달라서 조용해요. 그래서 전철 옆으로 집을 구하셔도 생각외로 되게 안 불편하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 전철 옆에 살면 되게 시끄러울 텐데 쾅쾅쾅쾅 맞아. 내가 그 바로 옆에 살아서 알아. 음, 근데 여기는 바로 옆에 살거나 그러니까 여기 분들한테 전철 옆에 사는 거 괜찮아요 물어보면 처음에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걸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기 때문에 맞아. 조용해요. 되게 조용해. 되게 그게 왜? 약간 이런 어. 그래서 뭔가 소음에 좀 별로 그런 게 없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잘 안 들려요. 창문 닫으면 아예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뭐 여름에 지내기 좋고 겨울에 지내기는 좀 슬프고 뭐 그런 거? 또 뭐 있을까요? 주거 환경은? 이제 뭐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 의료보험 건강 관련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여기서요? 네. 다른 거는 뭐 네. 됐다 안 됐다 뭐 실수나고 이러는데 의료보험은 그냥 돈만 들이면 가입되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사보험 같은 거는 그치. 그냥 보험 가입한 그것만 있으면 병원 가서 저 보험 있어요 하면 맞아. 그리고 일단 우리는 포르투갈어가 잘 안 되잖아요. 여기 이민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물론 전공자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포르투갈어를 할 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의사소통이 그나마 좀 될 수 있는 곳을 가야 되겠었기 때문에 사립병원을 가려면 사보험이 있어야 이제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사보험을 따로 들었고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좀 비교적 쉽게 가입하기 위해서 저희 은행 그 계좌 개설해 주신 담당 매니저분이 계세요. 각자 그 은행을 포르투갈 은행을 개설하게 되면은 매니저가 이제 할당이 되는데 저희 그 매니저한테 저희는 요청을 드렸고 그 은행과 연계되어 있는 보험 회사 그 플랜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니까 뭐 그런 조건에 맞는 플랜을 선택을 해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어려웠던 건 없던 것 같아요. 의료보험 그쵸. 준비는. 네. 은행 분과 상담해서 연결돼 있는 신뢰할 만한 보험을 추천받아서 그냥 가입한 거니까 가입 자체도 간단했고 비용은 좀 나가지만 그거 있으니까 뭐 병원 가는 것도 간단했고 부담스럽지 않고. 여기 보험의 좋은 점
정산이 사전에 돼요. 아, 근데 그게 또 맞나? 한 부분을 얘기해야 돼. 그 보험이랑 그 병원이랑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곳이어야지 바로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하고 똑같아. 사후 청구. 우리가 먼저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먼저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환급을 받는 거지. 서류를 올려서. 그럼 우리가 간 병원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결제할 때부터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5만 원만 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준 맞아, 거야? 맞아. 그래서 큰 돈이 나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또 어떻게 좀 보면 놀랐어요. 그리고 막 우리나라처럼 뭐 생명 뭐 암 진단 뭐 이런 그런 보험금이 나오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실비보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비보험. 그냥 우리가 실제로 비급여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실비보험 청구하고 뭐 80% 정도 환급 받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의 여기도 보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겪은 거에서 얘기하는 거라서 그치,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맞아. 많을 거예요. 다른 맞아요. 부분도 훨씬 많을 거고, 그냥 우리는 그런 것들이 신기했다. 그리고 10번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네, 은행 계좌 개설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비자 받기 전에 먼저 은행 계좌 개설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포르투갈로 와서 은행 그 변호사하고 여기 현지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은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좌를 이제 개설하는데 위임장도 적고, 은행마다 담당하시는 분마다 지점마다 룰이 시즌마다 달랐어. 그때 다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도 이민방 같은 데도 물어보고 할 때도 답이 없어요. 일단 다들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뭐 그때만 해도 막 거주권이 없으면 뭐 계좌 개설이 안 된다는 등 뭐 그런 얘기도 되게 많고 막 그래가지고, 왜냐면 저희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민을 되게 많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계좌 개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정부 내에서 이제 계좌 개설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는데, 그때 딱 어떻게 보면 걸린 걸 수도 있는데, 거주증이 없으면 계좌 개설이 힘들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계좌 개설을 했냐?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위임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리를 해준 거죠. 그렇게 이제 절차가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됐다. 됐어. 근데 됐어요. 그분들도 말씀하시기를 항상 안 될 수도 있다. 맞아.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른다 우리들도. 그래서 그냥 인내심을 가져라. 맞아. 좀 더 기다려라. 괜찮을 거다. 될 거다. 여기 안 되면 다른 데 가보자. 계좌 개설은 운이 필요한 것 같다. 운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도 그 답사 와서 저희는 다 해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돌아가기 전날 다 해결됐나? 돌아가기 직전에. 전에. 마지막까지 애매하다가. 맞아. 그래 다 됐고, 그 다음에 핸드폰 개통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핸드폰 핸드폰은 개통은 진짜 쉬워요. 그냥 우리 한국보다 훨씬 쉬운 것 SK, 같아요. KT, 뭐 LG텔레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가요. 그 다음에 그 뭐 선불 유심을 구매해도 되고, 아니면 요금제에 가입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왜냐면 언제부터 포르투갈에 다시 와서 살지 모르니까 저희는 답사 온 상태였으니까 선불 유심을 먼저 구매를 했고, 그 선불 유심으로 충전을 해서 쓴 다음에 실제로 이민 와서는 저희가 구매했던 선불 유심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우리도 뭐 핸드폰끼리 묶을 수도 있고 가족 결합, 아니면 TV랑 묶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여기도 똑같은 패키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져보고 요거면은 괜찮겠다 해서 플랜을 바꿨죠. 여기 와서 핸드폰을 개통을 할 때는 여기도 유명한 업체가 보다폰이 있고, 또 노시, NOS 매우 있고, MEO 매우, 그 세 군데가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 군데 중에 원하시는 곳을 들면 될 것 같은데, 그 지점이 대형 몰에는 다 많이 있어요. 그 불량시장 쪽에 산타카타리나 몰에도 있고, 노르트 쇼핑몰 안에도 있고, 웬만한 데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매장에 들어가면 그냥 유심칩들을 팔거든요. 그래가지고 프리페이드. 처음에는 선불폰 프리페이드를 샀지만 그냥 일반 가입이 가능한 유심도 거기 잔뜩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살면서 이제 옵션 같은 거 붙여가지고 거기 담당자분이랑 얘기해서 즉석에서 가입한 거고. 그래서 핸드폰 가입 절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그냥 큰 쇼핑몰 가서 들어가서 유심을 사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그 번호를 쭉 쓰시면 돼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풍경 좋다. 여기는 서쪽 바다로 잠깐 왔습니다. 날 좋구만. 파도 어디 갔어? 파도 어디 갔어? 와, 자리까지 이동해가지고 아유, 커피나 먹자. 여기 자기가 좋아하는 해변 앞에 약간 한국식의 그런 모던한 카페가 생겨가지고 요새 자주 가고 있어요. 그 카페는 LP판이 LP판이 돌아갑니다. 돌아 돌려 돌림판인가? 자기가 뭐 얘기해? 오니하니 돌려 돌림판 그게 뭐야? 있어.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챕터 2 2! 생활 적응 관련 질문. 탑 5를 추렸습니다. 누가 추렸어요? 그냥 제가요. 네, 제가 추렸고요. 일단 뭐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리님께서 그런 일상생활의 그 실질적인 코스트를 굉장히 비용?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질문을 드릴게요. 제 가계부를 10년 이상 썼거든요. 그런 건 안 궁금해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알뜰합니다. 네, 너무 알뜰해서 다르지. 자, 포르투갈에서의 일상은 어떤가요? 당신의 하루 루틴이 궁금해요. 왜요? 그게 왜 궁금해요? 그냥 뭐 우리의 루틴보다는 그 전반적으로 그냥 여기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포르투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제가 그 집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한국에 사나 포르투갈 사나 똑같아요. 똑같으면 사람 사는 게 뭐 다 똑같죠 뭐. 일단 저는 지금 프리랜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프리를 해도 뭐 비슷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프리를 하면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나오니까 항상 쫓기듯이 일하고, 그리고 뭐 주말에 나가고. 프리의 장점은 이제 주중에도 나갈 수가 있으니까 날 잘 쪼개서.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쉴 때 어떻게 잘 쉬냐. 왜냐면 여기는 은퇴하신 분들도 살고 약간 어떻게 보면 여기 관광지 관광하러 오는 곳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곳에 살면 어떻냐. 아, 그치. 그거 아니야? 일상이 맞아, 어떤가. 맞아. 근데 음. 제주도랑 비슷하지 않을까? 아, 근데 좀 차 없으면 좀 막 먼데 가기 힘들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차가 있어야 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시내만 돌아다닐 거면 차 없어도 돼. 이게 포르투갈 그 시내 관광지랑 돌아다니는 구역은 안 커요. 그래서 걸어서도 충분히 가고, 뭐 전철을 타면 뭐 바다까지도, 그리고 루이스 다리까지도, 도루강까지도 문제 없지. 다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하는 되게 편리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포르투에서는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쉽게 가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동해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고. 근데 차가 있으면 물론 뭐 제주도 살듯이 멀리 가서 이렇게 바다도 보고 뭐 할 수 있는데, 진짜 바다가 아무데나 다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바다에 가면 북적북적한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냥 바다 장비가 되게 잘 돼 있는데 쉬듯이 바다 와서 멍 때릴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점이라서 맨날 바다 와서 그냥 멍 때리는 거? 일상은 그건 것 같아. 바다 와서 멍 때리기. 아니면 포르투는 밖에 나가면 걸어 다닐 만한 데가 많아서 여유 있게 걸어 다니기. 그리고 밖에 카페들이 또 많고 날씨 좋고 햇볕 좋으니까 카페에서 멍 때리기. 내 인생은 그냥 멍 때리기로 끝나는 것 같아. 그러네. 그리고 일단은 뭐 한국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한국에서는 회사 생활을 하니까 일단 평일에 대부분은 회사 퇴근하고 집에 와서 뭐 저녁 먹고 자고 또 출근하고 거의 이런 게 반복이었고, 주말에 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여기는 아니 집에서 저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한테 있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집에서 뭐 일을 하고, 그리고 친구들 가끔 만나면은 이제 그 친구들하고 약속 장소 이제 잡아서 거기를 이제 가거나,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바다 이렇게 슬쩍 와서 바다 보고.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없어졌잖아.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속이 잘 안 생겨요.
맨날 나가야 되고 막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여기 오니까 뭐 본의 아니게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더 많아졌다. 그치. 그것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워낙에 이쪽에서 또 친구가 없다 보니까, 그, 여기서 알게 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끈끈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건 있어요. 막 서로 챙기고, 막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타향살이니까. 하양산이니까 서로 막 그런 마음이 좀 같이 이렇게 뭐 의기투합 돼가지고 그런 게 좀 저는 좋은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넘어갑시다. 네. 물가는 한국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뭐 식비나 교통비, 뭐 외식비. 제가 대답할까요? 네, 이런 거 전문이잖아요. 이것도 결론만 얘기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음, 싸요. 싼데 비싸요. 비싸다기보다는 한 달 생활비를 나중에 다 내가지고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뭐 한 10% 싸요. 왜냐면은 일단 여기 식비 싸고 마트 물가, 마트 식비 물가. 이런 게 엄청 싸요. 뭐 고기 같은 거나 과일 같은 거 킬로당으로 팔고 막 한국에 막 2분의 1, 3분의 1 이런 가격이라서 마트 가격은 너무너무 싸서 처음에 마트에서 뭐 물건을 사면 눈이 돌아가는데, 맞아. 근데 이제 뭐 외식비는 뭐 얼추 비슷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고, 물론 한국이 또 장보기 물가는 제일 비싸니까. 그치? 또 그거 말고 이제 여기는 공과금, 그러니까 뭐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거는 한국이 되게 싼 나라니까 그것보다 몇 배씩 더 비싸고, 그리고 뭐 기름값 같은 것도 여기가 1.5배 정도, 더 비싸고. 유럽 쪽에서는 아마 제일 비싼 나라가 아닐까. 서쪽 제일 차값도. 끝이니까 차값도 세금 같은 거 많이 맞고 하니까 차값도 엄청 비싼 편이고, 그리고 공사품 같은 것도 좀 더 비싼 편이고, 전자제품 훨씬 비싸고. 택시비가 깜짝 놀라게 싸긴 한데 그렇다고 뭐 전철비나 그런 것들이 싼 거는 또 아니고, 그래서 그치? 그냥 둘이서 생활비를 한국에 살 때랑 여기 살 때랑 굳이 비교를 해보면 결국 또이또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약간 싼 느낌은 있지만 싸서 좋아. 맞아, 눈에 띄게 그래서 진짜 왔어. 체감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커피를 많이 마신다 그러면 동네 카페 같은 곳들은 커피가 뭐 옛날에는 0.7유로, 요즘에는 값이 올라서 뭐 1유로, 1.2유로 왔다 갔다 해서 동네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기에는 되게 싸게 홀짝홀짝 마시니까 그런 건 되게 싸고 좋고, 근데 약간 좀 스타일이 좋아지는 카페나 미국식 커피 아메리카노, 우리 한국에서 흔히 먹는 이런 아메리카노는 여기는 좀 달라요. 그 가격이 어떻게 다르냐면 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르투갈 카페를 가서 아바타 나두를 주세요 라고 하면, 아바타 나두는 어떻게 보면 룽고 같은 그냥 에스프레소 버튼을 꾹 오래 누르고 있어서 쭉 끝까지 추출하는 그걸 아바타 나두라고 하는데, 안 궁금한데요? 궁금해요. 네. 그게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데.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진하고 양이 적은데, 그렇게 시키면 뭐 1.2유로에서 1.5유로 내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외국식인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가격이 바뀌어요. 뭐 물론 물이 더 첨가가 되고 따로. 그렇기 때문에 다르긴 달라? 아바타나두랑 아메리카노. 그치, 그렇게 아메리카노로 달라고 하면은 2유로 이상 이제 받게 되지. 그러니까 저런 카페가 가격이 다른 거지. 저기는 그치. 아바타나두 없을 거잖아. 이 그치. 카페는 있는 데도 아바타나두가 있어. 없지 않아? 있는 데도 있어. 있는 데도 있어? 그렇게 나눠진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뭐 동네 로컬 커피숍에서 뭐 싸게 먹고 싶으면 에스프레소 위주로 먹으면 엄청 싸게 먹을 수 있어서 와 싸다 하는데, 좀 새끈한 곳에 가면 가격이 뭐 한국처럼 올라오고 있죠. 근데 뭐 한국처럼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 우리는 한국에서 막 이런 바닷가에 되게 예쁜 뷰에 시설 되게 좋고 그런 카페 가면은 기본 아메리카노만 해도 얼마야? 막 6,000원, 7,000원 하잖아. 아메리카노만. 그런가? 맞아, 여기 바닷가는 냄새가 안 나서 좋아요. 물비린내 같은 게 거의 안 나는 것 같아. 짠내 같은 게. 짠내. 갑자기 생선구이 먹고 싶다. 그러네. 고기 집에서 사서 맨날 삼겹살 구워 먹을 거면 너무 좋을 거고. 맞아. 싸니까 그건 확실히. 맞아. 근데 그거는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 어딜 가도 싸서 놀라지 않을까? 그리고 맞아, 세금 신고 다 하고 있거든요. 세금 신고 안 하면 안 돼요. 세금 내는 게 많아졌어요. 한국에서 살 때보다. 한국에도 내고 여기도 내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뭐 이중과세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그치. 포르투갈 내야 될 돈이 정해져 있고 한국치를 빼주는 거지 이렇게. 그치. 나머지는 여기 내야 되고. 근데 그게 너무 크니까 너무 커요.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언어는 어떻게 적응하고 계신가요? 꼭 포르투갈어를 해야 하나요? 네, 하셔야죠. 그러시군요. 뭐 이게 다른 게 있나요? 없죠. 근데 죄송합니다. 1년이 훌쩍 지났는데 네. 저 포르투갈어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유럽권에서 영어를 친숙하게 쓰는 나라 상위 5개 나라 안에 들 거예요. 맞아. 여기가. 그래서 그 지수가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고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영어만 하셔도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좀 친하게 대화하고 좀 그치, 더 나도 한두 마디. 여기 현지에 진짜 투입돼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그러면은 포르투갈어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치. 그리고 사실 커피를 주문하더라도 좀 더 한두 마디 더 깊이 들어가서 추가 요청을 하고 싶으면 포우를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편해지긴 그치. 하는데 영어 포르투갈어를 못 쓰니까 생활 반경이 확 좁아지는 느낌은 있어요. 맞아.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공서 같은 경우에서도 뭐 젊은 분들이 있으면은 영어가 좀 쉽게 수월하게 되는데, 가끔 그 좀 어르신만 앉아 계신 그런 관공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포르투갈어를 못하면 조금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챗 GPT가 그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완전히 이해는 하셔가지고 도안을 주시는데 그분이 저희에게 막 다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일방적 전달밖에 안 되니까 그냥 통보밖에 안 되는 거. 우리 이거 하고 싶어. 뭐 이거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분은 포르투갈어 학교 하세요. 전 못해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고 하려면 언어 시험 테스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야 돼요, 당연히 꼭.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사람이 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등록해놨어요. 그렇게 적응해야죠. 네, 이제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등록해놨고, 그 다음에 현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친절한 편인가요? 제가 현지 사람들을 네. 집, 아파트 되게 주민들. 피상적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거든요. 네. 마트 가서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 아니 뭐 여행 가서도 만나는. 여행 가서 레스토랑 가서 만나거나 그분들은 친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니 그냥도 친절 많이 하잖아. 근데 매우 친절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살갑고 친절하고 살갑고, 항상 좀 그런 맞아. 거 있어. 그리고 길에서 동네에서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잘 웃고 따봉 잘해주시고 눈인사 해주시고, 그래서 한국보다는 마음이 그런 쪽에서는 경계가 좀 덜 되고 맞아. 마음이 풀리고 엄청 친절하다고 느끼긴 해요. 병원이나 뭐 아는데 막 가면은 막 무조건 약간 여기 베이주라고 해서 볼뽀뽀 하는 거, 친근하면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자기한테만 하는 거야. 나한테는 서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막 챙겨주려고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 났다 그러면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나면은 다 알고 계세요. 저희의 얘기라든지 맞아, 뭐 옆집의 얘기라든지 막 그런 것도 되게 빨리 서로 막 소문도 퍼지고. 맞아. 그게 좋았던 게 무슨 일 나면 자기 집 문 두들기라고 맞아. 다 다들 그렇게 도와준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건 진짜 좋은 것 같고. 무슨 일 있으면은 뭐 얘기해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현지분 진짜 친절하지. 근데 현지분들이랑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면 여기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좋다 그러면 항상 그분들은 안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해 맞아.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여기 지내면서 다 좋았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 모르는 분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되게 신경을 잘 써줘.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영어를 못하시면 미안하다, 영어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게 오히려 더 미안한데. 맞아. 그런 그리고 식으로 어떻게든 알아들을 수 있게 막 손짓 발짓 다 쓰셔가지고 알려주려고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좋아, 그거는. 맞아. 그리고 웃상이야. 오늘도 엄청 사람들 웃었지. 남 배려 엄청 미리미리 해줘. 미리미리 배려해서 뭐 다 해줘. 뭔가. 그리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한국에서는 우린 빨리빨리 문화니까 막 뭔가 다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막 뒷사람 눈치 보고 막 차로 갈 때도. 근데 여기는 그냥 느긋하게 빵도 잘 많이 안 하고 다 기다려주지 않아? 막 그런 계산할 때도 그렇고. 그러려니를 되게 많이 해주시긴 하지. 계산할 때도 느려도 뭐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운전하는 사람들은 안 느긋해. 그런가? 여기도 의사결정이 빨라. 그러니까 여기도 좀 운전하다가
불편하면 확 돌아서 가버려. 아, 그거는 돌려서 맞지. 확 돌려서 그냥 가고. 본인이 답답하면 가지. 운전은 화끈해. 맞아. 마지막, 네. 한국 음식이나 물건 구하는 건 어려운가요? 이게 사람의 기호에 따라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치를 엄청 좋아하고, 나는 국밥하고, 막 진짜 한식 러버인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한식 러버 그럼에도 양식도 많이 먹잖아. 좋아하잖아. 예스. 근데 진짜 한식만 먹는 사람들 있잖아. 음. 그런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인마트 자체도 포르투갈 내에서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크지 H마트나 이런 것처럼 엄청 큰 그런 마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형 업체는 아니지. 신선식품 없고, 고기 안 팔고, 그냥 진짜 완제품만 갖다 놓고 파는 거잖아. 고춧가루, 고추장, 딱 기본적인 거. 된장, 라면, 간장, 뭐 그런 거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뭐 100% 한국산이다 이런 거는 없는 경우도 많고. 근데 한인마트에도 물건도 다 있고 콘티넨트나 오샹이나 그런 데도 아시안 코너에 가면 한국 음식 재료는 웬만한 건 다 있잖아. 그래서 가격은 조금씩 비싸긴 한데 가격도 비싸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들기름 같은 경우는 없었지. 들기름은 어디 가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만약에 그런 칼국수가 먹고 싶어. 어떤 칼국수라고 해야 되냐? 그 막 이렇게 깨 들어있는 걸 뭐라 그랬지? 들깨 칼국수? 들깨 칼국수? 이런 거 못 먹지? 그러면 뭐 설렁탕도 못 먹고 설렁탕도 못 먹잖아. 순댓국도 못 먹고 순댓국도 못 먹고. 근데 김치찌개 같은 건 먹을 수 있지. 근데 김치찌개도 이게 김치도 그 소량 종갓집 이런 데서 나오는 김치밖에 없고, 그리고 대량으로 하려면은 배추가 그 한국식 배추가 되게 비싸서 매번 담가서 먹어야 되는데 김치는 사실, 담가 먹어야 돼. 살 수가 없어요 제대로. 맞아. 그래서 담가 먹어야 그게 되고. 제일 아쉬울 것 같고. 여기서 저도 처음 김치를 담가 먹긴 했는데 한 번이 어렵지 여러 번은 점점 갈수록 쉬워지긴 하는데, 이제 이거를 안 떨어지고 계속 유지시키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김치 만들기 힘들면 뭐 좀 쉬운 방법으로 겉절이 만들어서 그냥 뭐 파김치 그렇게 먹는 같은 거지. 거 그렇게 뭐 먹고 그렇게 있었잖아, 대체 만족하면 돌아가면서. 괜찮고, 그리고 뭐 웬만한 음식 등갈비 이런 거나 뭐 다 할 수 있으면야 재료는 다 구할 수 있지만 한국 고기는 웬만한 마트 가면 다 괜찮은데 여기는 마트를 좀 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큰 마트 같은 데 가서 고기를 잘 찾게 되면 그때부터는 한국이랑 별 차이 없이 냄새 안 나고 좋은 고기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맞아. 그래서 나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뭐 한식을 엄청 좋아하고 김치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자기 같은 경우도 양식도 되게 좋아하고 햄버거로 때워도 한식 안 찾고 이러니까 우리는 편했던 것 같아. 근데 여기 와서 아직까지도 한 번도 못 먹고 한국 가면 꼭 먹고 싶은 거는 있어? 곱창이랑 순댓국. 그래? 난 그런 거는 원래도 막 찾진 않으니까 나는 그런 거는 괜찮아. 순댓국도 구경도 못 하니까 그거 두 개 못 먹는 거 되게 크고. 근데 막 속꼬리 이런 거는 팔아서 뭐 꼬리찜이라든지 그런 사골? 곰탕 이런 거는 뭐 만들면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김. 김은 김은 좀 김은 있긴 있어. 그러니까 한인마트에 있긴 있어. 요런 김밖에 없으니까. 맞아. 마트에서 파는. 근데 맞아. 이렇게 구워 먹는 진짜 맛있는 김 같은 거는 없으니까. 그치. 그런 거는 맹김 이런 돌김 이런 건 없지. 그리고 깻잎. 깻잎은 심으셔야 되고요. 김이랑 깻잎 못 먹는 게 좀 치명적이에요. 그거 깻잎 키우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김이랑 깻잎 수입하는 거 하면 진짜 잘 될 것 같아. 김치 파는 거랑. 햇볕 죽인다? 여기서 조금 그래도 좀 다양한 품목으로 이렇게 좀 한국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독일이나 좀 가까운 다른 유럽 국가 있죠. 거기서 배송을 시키면 돼요. 뭐 한독몰이라든지 뭐 그런 그치. 외국 그치. 다른 외국 유럽권에 있는 거기서 이제 포르투갈까지 배송을 해주거든요. 뭐 대략 4일 정도 걸린다는 것 같은데, 배송비도 대신 좀 붙긴 하는데 배송비 많이 붙는데 시키면. 많이 시키면은 또 괜찮고 그렇게 해서 또 시켜서 조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물건, 아까 물건도 써 있었는데 물건은 뭐 없었지.
불편한 거. 물건은 불편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그런 건가? 뭐 그릭 요거트 메이커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런 거는 한국에서 사와야지. 그치.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네, 실리콘 냄비. 실리콘 냄비. 사실 여기도 있긴 있는데 주로 저희가 그 아마존 스페인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하루 아니면 이틀 만에 와요. 되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쿠팡 같은 거지. 포르투갈 자체 아마존은 없고 스페인이랑 같이 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서 시킬 수가 있는데 거기서 시키는 거는 한국에 거의 막 두세 배 되니까 이 돈 주고 이걸 사?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갈 일이 있거나 한국에서 뭐 친구들이 온다거나 가족들이 온다거나 하면은 부탁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물건들은 퀄리티가 한국보다 안 좋아. 그랬던 것 같지. 맞아. 그리고 콩나물 없다. 콩나물도 이런 거 없네. 없고. 그리고 한글로 된 책은 진짜 안 팔고 아마존에도 없고. 맞아. 그거는 구할 수가 아예 없어요. 맞아. 한글로 된 책은. 그래서 이북 같은 거 그냥 사오시거나. 온라인에서는 예쁜 소품들. 그러니까 저렴하고 가성비 넘치는 약간 소품 그런 거는 없지. 한국에서는 되게 많잖아. 그런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치. 장난감 맞아. 같은 것들. 그런 분위기가 대세는 아닌 것 같아서 그 아마존 사이트 같은 데 보면 그런 장식품들 잘 안 팔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려면 진짜 구석구석 어떤 가게를 잘 찾아야 돼. 그런 데 가면 좀 있긴 한데 진짜 없어. 자, 이제 챕터 3. 1년 후 느낀 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이것도 5가지로 좀 추려봤어요. 제가 질문을. 네. 포르투갈 이민 1년 후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나이를 먹었고 그거는 한국에 있어도 달라지는 거는 똑같은 거지. 사람 사는 거는 1년 지나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분위기도 생경하고 날씨도 좋고 따뜻하고 하니까 기분이 기본적으로 좀 업돼 있으니까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뭘 해도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간이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있으니까 지금 느낌으로는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비슷하구나. 맞아.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긴 하죠.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또 프리랜서다 보니까 뭐 일이 그 약간 불안함? 그런 거 있어서 뭐 일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빨리빨리 뭐든지 다 빨리 잘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느릿느릿 가는 문화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좀 더 원래도 느린 사람이 더 느긋느긋해지고 약간 그런 것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느긋해지진 않지 않았어요? 아니 느긋해졌어요 이 정도면. 그게 느긋해지. 많이 느긋해진 건데요? 진짜? 네. 난 지금도 느긋해졌죠. 왜 그러나 하고 있는데. 아니고요. 아니랍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더 날뛰었겠죠 제가. 진짜? 네. 여기 오길 잘했다. 아무튼 크게 달라진 점은 피부가 좀 탄 거. 피부가 탔고요. 그리고 돈이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사는 건 좀 더 기분은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러니까 그건 좋아. 햇볕 따뜻한 걸 알게 됐어. 맞아. 그리고 그냥 어딜 나가도 약간 그림 같은 게 있어서 그거는 나는 볼 때마다 그 좋긴 눈이 해. 너무 좋아. 그냥 집 앞에 이렇게 푸릇푸릇한 것만 봐도 약간 좀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그거는 좋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항상 약간씩 누군가 힐을 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어. 살짝씩. 그런 거 좋고. 그리고 나는 약간 그런 거 있다? 약간 부푼 꿈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한국에 있으면은 어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에 대한 게 늘 부담감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멀리 가야 된다는 느낌? 근데 여기는 그냥 뭐 저기 하면은 이태리도 금방 가겠지. 자기 지금도 약간- 멀리 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그게 좀 수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좀 한국에서는 마음 먹고 비행기를 타고 움직여야 된다는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그냥 뭐 한국에서 서울에서 부산 가듯이 약간 마음이 그런 느낌으로 좀 있다고 해야 되나? 유럽 여행 가고 싶은데 다 유럽이니까 가깝다. 한국에 왜 있어서도 그거 유럽을 갈라질 가고 수 있지? 싶었고 여기서도 유럽을 가고 싶은데 여행할 때 좀 더 가까우니까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마음이 좀 놓이는 게 있다. 그리고 우리 포르투에서 포르투 공항까지는 코앞이니까 인천공항처럼 가는데 막 한두 시간씩 써가지고 힘들게 안 가고 10분, 15분이면? 고속버스 터미널 가듯이 편하게 가서 편하게 갔다가 편하게 오니까 그런
그런 건 진짜 큰 장점이긴 하다. 왜냐면 리스본 가는 게 버스나 기차로 3시간 반이 걸리는데 여기서 이태리 가는 게 2시간이잖아. 아, 그쵸. 여기서 비행기로. 뭐 프랑스 가든지 이태리 가든지 여행 한번 하고 올까 하는 게 일본 가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어요. 맞아. 제주도 가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맞아. 근데 비행기 표도 제주도보다 더 부담이 적은 게 공항이 코앞이고, 아, 너무 그냥 그 되게- 입국 심사도 없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건 그런데 가격도 뭐 제주도 가는 값이니까. 응, 맞아. 그런데 여기도 살면 밖에 나가고 싶고 그런 건 똑같은데. 어쨌든 근데 근처 동네 가도 이쁘니까 그런 건 또 뭐 하세요? 아, 진짜 옷을 혼자도 못 입는. 대식구부. 아무튼 좀 사람 사는 게 좋긴 좋다.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살기는 솔직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돈 걱정 없고, 돈 걱정이 없어. 아니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그런 게 없다면 다 어디나 그러나? 그거는 어디나 그러네. 내 몸 건강하고 돈 걱정 없으면 한국은 편리하고 빨라서 진짜 살기 편하고, 응, 여기는 잠깐씩 나가도 되게 좋은 풍경이 있으니까 응. 그런 멍때리기랑 풍경 보기랑 햇볕 쬐기랑 이런 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소도시 여행 다니고. 왜냐면 서울 살 때는 자꾸 여행에 미안해. 서울 살 때는 그런 거 하려면 맘 먹고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돼. 맞아. 운전하고 한참 나가야 맞아. 되고 막 교통체증 있고. 교통체증 진짜 없는 거예요. 여기는 교통체증이 왜 없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시내는 진짜 많이 막히는데 좀 그 외지로 놀러 나가려 그러면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 맞아. 그래 어쨌든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서울 살 때는 막 나갈 때 막 아씨 저기 또 나가려 그러면 아씨 이러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내려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게 거의 이제 두 번째 질문하고 연관되는데 그러네요. 직접 직접 살아보니 포르투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단점은 알겠는데 가장 큰 장점은 뭐 사람들이 너무 그냥 좀 자연 담백하게 친화적인 거 너무 좋고 나는 기후 너무 사람들이 좋고. 친절하고 다정해서 좋고, 한국 사람은 안 다정하다는 얘기인가요? 한국 사람들도 다정한데 적어도 내가 느낀 거 안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지쳐 있으니까 여유가 없어 보이지 마음에. 우리도 적어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좀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좀 맞아. 있었고, 그분들도 다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러는 거잖아. 사실 힘드니까. 그 내려놓음이 참 피곤하니까. 힘든 것 같아. 안 내려놔지지. 어, 맞아. 나도 거기서 맨날 철회하고 살았는데 그 상황에서 막 누가 말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맞아. 큰 장점. 근데 나도 힘들어 지금 여기 와도. 장점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후 좋은 거. 일단 공기가 달라요. 왜냐면 제가 느꼈던 거는 저희 할머니가 한국에 계실 때 계속 두통약도 드시고 그 다음에 눈에 안약을 계속 넣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 이제 살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한번 왔다 가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2주간 계셨는데 여기서 있으니까 안약도 안 넣어도 되고 공기 숨쉬기도 너무 편하고 머리도 안 아프다. 진짜 그러니까 어르신이 직접 그냥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여기가 공기가 좋고 그렇구나. 뭐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저는. 한국 살 때 공청기 필수로 방에 한 개씩 해가지고 막 서너 개 놓고 살고 이랬는데. 맞아. 여기 공청기 여기- 왜 사? 약간 여기 공청기 살 생각 자체를 안 해본 것 같아. 제가 그 현지 친구한테 막 공기청정기나 뭐 이런 것도 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진짜 되게 의아해했어요. 공기청정기를 왜 사? 약간 근데 제습기는 사라고 하더라고요. 제습기는 사라고 했어요. 겨울철에 꼭 필요하더라고요. 난 처음에 제습기가 왜 필요해? 이랬는데 없으면 안 돼. 근데 뭐 여기 북부 지역이 유독 또 비가 많이 내려서 포르투 지역이 그래서 그런 것도 겨울철에만 필요하고 여름철은 안 습해서 안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자기가 날씨라고 하셨네요. 날씨도 있고 그리고 다 어쨌든 어디를 움직이는데 서울에서 서울 움직이는 데는 우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기본이잖아. 차로 갈 때는. 근데 여기는 다 가까워. 막히지도 않고. 그런 것도 여행 갈 편하고 때 좋고 주말에 국내 여행도 좋고 국외 여행도 좋고. 그치 그런 주말에 도로에 차가 없잖아. 그대가 원하는 살면서 불편하거나 아쉬웠던 점 너무 있나요? 많죠. 코리아 넘버원. 진짜 한국 너무 좋아. 진짜 난 저런 것도 너무 예뻐. 그리고 난 여기서 너무 좋은 거
되게 아빠, 엄마랑 아이랑 난 되게 그 행복해 보이고 그 천진난만함? 맞아. 그게 난 너무 행복하고 밖에서 좋아. 보면 사람들 다 애기들이랑 아빠랑 다 뛰어다니면서 놀면서 막 이러고 있지, 공차고. 물론 한국도 당연히 그러겠지. 근데 우리 그 찌듬 있잖아. 왜 예뻐 뭔지 보이냐, 알지? 그게. 물론 그 사람, 여기 사람들도 다 있겠지만 그냥 이게 뭔가 콩깍지 씌워지듯이 약간 햇볕이 그런 예뻐서 건지 그런가 뭔가. 아니면은 근데 여기는 진짜 가족 중심 문화가 확실히 너무 잘 되어 행복하게 있는 것 같긴 해. 노셔. 그리고 포르투갈은 현지 친구가 또 이제 얘기해 줬는데 그 주말에는 꼭 가족과 함께 이게 되게 강해서 다 결혼해도 모이고 그게 되게 그리고 여기는 길 다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손잡고 다니잖아. 맞아. 그게 귀여워. 처음에 볼 때는 너무 특별해 보이고 우와 하면서 막 몰래 사진 찍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맞아. 지금도 여전히 좋긴 한데 나가면 항상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손잡고 다니는 거. 그런 게 일상이라는 게 너무 애틋하고 좋아. 우리나라도 마음은 그럴 텐데 맞아. 행동을 그렇게 그게 잘안 못하는 되니까. 분위기니까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다시 이제 불편하고 아쉬운 점? 불편하고 아쉬운 점. 근데 아까도 다 말했어. 그래서 뭐 행정 느린 거, 느긋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 나는 느린 거는 전혀 스트레스가 없었어. 난 신경을 안 쓰니까. 근데 틀리는 거는 틀리는 거. 그치? 또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빠뜨리고 틀리고 이런 거는 진짜 너무 혹시 몰라 틀릴지도 몰라 하면 무조건 틀리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막 온라인으로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디지털화되어 있는 게 많아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는 것도 있어서 직접 방문을 한다거나 근데 내 생각에는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걸 겪는 것 같아. 근데 한국도 비자 신청해가지고 외국인 입장에서 하려면 문서화, 서류화 해야 되는 거 되게 많거든. 온라인으로 안 되고. 그 진짜 힘들고 불편한 나라 중에 하나래.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라서 여기 거주권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긴 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의외로 디지털 키 같은 거는 요즘에 많이 쓰기 시작해가지고 디지털 키를 사용하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엄청 폭이 많잖아. 넓어졌지. 그래서 되게 전산화는 금방금방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맞아. 아니 근데 불편한 점을 얘기해.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나는 없는데 불편한 거? 아쉬웠던 거? 병원이 너무 뺑뺑이를 시켜요. 병원이 우리는 큰 병원 가면 물론 기다리는 것도 우리도 많고 한 번에 대학병원 못 가고 중간 병원을 거쳐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가야 되고 그런 허들 같은 건 있는데 막상 병원에 가면 그 병원 안에서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큰 병원을 가면 검사는 저쪽 병원에서 해야 되고 뭐는 이쪽 병원에서 해야 왔다 갔다 되고 좀 많이 하고 있긴 하지. 저렇게 자꾸 돌려가지고 그 불편한데 막상 하는데 시간은 또 안 걸리는 것 같긴 한데 또 웃긴 게 병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미스날 때도 있고 맞아. 그 중간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막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스트레스 받고 불편하다. 있지. 그래서 뭐 우리가 하는 관공서 업무들이 불편했고 병원 업무들이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는 없네 딱히. 나는 진짜 없는데? 순댓국 못 먹는 거 너무 싫고 그런 거는 나랑 곱창전골 못 먹는 거 너무 싫고 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나요?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니고 한국을 가고 싶은 건 많지. 그냥 방문? 돈가스가 먹고 싶어. 돈가스. 일식 같은 두툼한 돈가스나 한국 레스토랑식 돈가스나 그런 진짜 돈가스가 먹고 싶고 여기서도 제육이나 김치찌개 이런 거 마음껏 먹긴 하지만 운이 좋네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네. 마음껏 먹긴 하지만 그 식당마다 맛이 다르니까 이런 타입의 제육도 먹고 싶고 저런 타입의 불고기도 먹고 싶고 뚝불도 먹고 싶고 그런 거를 못 먹으니까. 근데 한식당 많은데 사실 한식당이 많긴 해도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그치. 한국은 먹는 건 진짜 내가 한국인이라서가 아니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원하는 일식이나 원하는 한식이나 원하는 스테이크나 진짜 맛있는 건 다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국에 가고 싶다는 돌아가고 싶은데. 싶다는 생각은 든 적은 없어요. 왜냐면 한국 가면은 제 성격상 또 막 불안해가지고 막 또 일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막 크게 들고 그냥 주변 환경이 좀 이제 마음이 그렇게 드는 여유가 없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저는 여기서의 그 삶이 좀 편안한 것 같고
싶었고요. 그래, 그것도 있다. 응. 여기 사니까 내가 불안해하고 여유롭게 사니까 가끔 드는 생각이, 나만 여유가 없나? 뭐 자기는 난 지금 여기서 여유 있고 막 그런 얘기했는데 나는 자기는 여유가 없어 없지. 사실. 아. 근데 가끔 사람들 보고 있으면 나만 여유가 없고 나만 너무 한국식으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사람들이 안 그래 보여서. 응. 근데 그게 유독 한국 사람들만 유독 더 그런 것 같아. 아닌, 그거는 모르겠어. 사실 그런가? 여기 사람들도 불면증 1이고 되게 힘든 점도 많아서 여기 사람들도 나름 그 고통이 엄청 심할 텐데 그 고통을 잘 다스리는 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겉보기에는 좀 그렇게 나만 힘든 것처럼 느껴진, 뭘 설명이 안 되네. 근데 여기 살면 걱정되는 거는 많이 있긴 해. 여기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겠다 싶기도 하고. 사실 여기 임금이 너무너무 낮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유럽으로 떠나고. 떠나고 그래서 젊은 일할 인구가 점점 적어지고, 그리고 은퇴하는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도 그 중에 하나지만 집값은 자꾸 오르고, 그러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돈이 없어져 버리니까 다 비싸져 버리고, 집값 비싸지고 물가 오르고 돈은 못 벌고,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그치. 일단 그래도 포르투갈 말을 우리가 못하니까, 아니 내가 못하니까 그거는 지금은 안 불편한 거 힘들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은 괜찮긴 한데 10년 20년 살면서 포르투갈어를 원어민처럼 못하면 그 불편함이 계속 쌓이긴 할 것 같아. 마음의 불편함이.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 10년쯤 후에는. 그거랑 늙어서도 병원 치료 같은 게 많이 필요해지거나 하면, 근데 나는 그때 가면은 그만큼 또 살았으니까 그 삶의 지혜가 또 생기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시스템이 또 많이 바뀌겠지. 그치. 여기 분들도 다 사실 문제없이 그치. 다 잘 지내시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또 모르겠네. 난 아직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포르투갈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뭐라고 조언을 제가 왜 조언을 저는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이 나라가 본인들한테 맞는지, 본인 상황과 그리고 본인 성격이나 뭐 성향이라든지 그런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섣불리 이렇게 나도 이민 가야지, 유럽에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보다는 진짜 여기 와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한 달 살기 같은 거는 한번 해보시고 직접 체험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막 여기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할 거야, 생활비가 훨씬 저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왔다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의료비 같은 경우도 사보험이 없으면 훨씬 비싸고, 그래서 보험 가입, 물론 그거는 보험 가입을 해서 해결이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다달이 나가는 그 돈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고정 지출비가 꽤 나간다는 거. 그리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렌트비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아 맞다. 아까 생활비 얘기해서 더 해야 될 말이 생겼어. 여기가 더 비싸. 렌트비 생각하면 여기가 압도적으로 그치, 비싸. 너무 비싸. 맞아. 좀 비싼 것도 아니고 한국이랑 비교를 하면 서울에 살 거면 그나마 비슷하게 비교가 되는데 굳이 서울에 안 살아도 되고 좀 강원도 뭐 구미 뭐 경주 뭐 대전 뭐 이런 데 살아도 되면 거기도 인프라는 충분히 다 있고, 포르투나 거기나 인프라는 비슷할 것 같거든. 뭐 잠깐 나가면 바다 있고 다 살기 좋고 훨씬 싸게 훨씬 넓게 살 수 있어. 훨씬 안정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여기 비용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장점은 그거지. 그냥 유럽의 대서양에 막 좀 더 여유롭고, 나는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냥 한국하고 비슷한 비용이 드는데 그런 걸 느끼면서 살고 싶으면은. 근데 한국에서도 여유롭게 여행할 거면 한국에서 그게 안 되니까 오는 거지.
이렇게 경주에서 대구 여행하고 하면 되게 좋은데? 그거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아, 그치. 그러니까 맞아, 죄송해요. 네. 이렇게 먼저 한 달, 두 달 살아보고 오는 거는 저도 매우 찬성인데 사실 나는 그냥 동네 분위기 좋아서 햇볕 좋아서 오고 싶다라고 생각해도 난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그게 진짜 괜찮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나도 여기 와서 멍 때리고 있는 게 분위기 좋네. 그 이유가 제일 크거든요. 아, 그리고 사실 저희는 아직 뭐 아이가 없어서 학교나 뭐 이런 교육 쪽에는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런 거 고려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포르투갈이 국제학교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뭐 저렴한 편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분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래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똑같이 이제 공부시키는 거 이런 것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포르투갈도 꽤 학구열이 높은 분위기가 있겠지. 그 나라여서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저는 왔으면 좋겠어요. 그치. 그것도 그렇고 이게 또 진짜 그런 거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 게 아이를 키웠을 때 이 아이가 영어도 자유롭게 썼으면 좋겠고 또 진출할 기회도 더 많이 가졌으면 하면 한국인이면서 유럽 영주권인지 시민권인지 또 갖고 있으면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여기서 아이를 키우는 게 그치. 장기적으로는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나. 그걸 위해서 하는 경우도 솔직히 많을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살면서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많은 경험을 다양하게 뭐 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심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오는 것도 좀 좋지, 당연히. 사람 사는 건 어차피 크게 다르지 않고 다 내가 생각한 만큼 그거.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 이거는 아까 좀 지났던 얘기인데, 동물 키우기엔 정말 좋은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우리 한국도 지금 많이 발전을 해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동물병원도 되게 잘 돼 있고, 우리도. 그런데, 진짜 포르투갈은 제가 느꼈을 때 거의 다 키우는 것 같지 않아? 무조건 개 웬만해서? 아니면 고양이 다 있어. 다 있고. 집집마다 없는 집을 못 본 것 같아. 마트에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한 섹션만 돼 있는 게 진짜 크게 돼 있잖아. 어디서나 그 용품도 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병원도 동물병원도 진짜 많고, 그런 건 정말 잘 돼 있지. 진짜 잘 돼 있어. 근데 그만큼 개똥이 많아. 그만큼 개똥이 많긴 사방에 개똥이야. 길에 나가면 다 개똥이야. 왜? 얘기 아니, 한번 그 해야지. 얘기가 아니라 나 지금 좋은 개똥밭이야. 거 얘기하고 있잖아.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 고양이는 밖에 나가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막 눈이 막 여기 처음에 와서 꼬비 눈이 막 휘둥그레져가지고 밖에 막 자연이 있으니까. 진짜 좋아했어. 그리고 개들이 다 뛰어다녀요. 입막에 이런 거 없고 기겁할 수 있습니다. 저기도 개 한 마리 뛰고 있네. 그리고 작은 개보다 큰 개가 진짜 많아. 그러니까 그거 무서우면, 똥 싫고 그런 거 무서우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되게 안 좋게 생각하면 엄청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까이꺼 뭐 그런 거 좋아 이러면 또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그냥 신경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는 개가 무는 사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막 위험해 보이게 메트로 막 지나다니고, 위험한 것도 많아. 난간에 그런 안전바 이런 거 설치 안 돼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냥 한국 사람 기준에서는 안전 이래도 괜찮은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긴 한데, 애기들 이런 데 있어도 괜찮을까? 놀아주면 떨어지게 생기고. 근데 사고율이 거의 많이 없더라고. 아니야. 있을 것 안 돼서 같아. 그런가? 우리가 안 봐서 그럴 것 같은데 교통사고율은 높겠어. 그런 거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떻게 할 자유를 막진 않으려는 것 같아. 왜냐면은 여기는 블랙박스도 불법이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추진 중이잖아. 블랙박스 효과가 설치 있으니까. 하는 걸로. 그래서 뭐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게 많고 불편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그치. 그래서 이제 뭐 이 질문들은 다 끝났고 마무리하자면, 저희가 대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그럼 또 너무 딱딱하게 찍힐 것 같고 저희도 막 긴장해가지고 그 대본대로만 말하고 로봇 같을 것 같아서 그냥 좀 프리하게 진행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좀 횡설수설하게 얘기한 것도 많은데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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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리가드. 오브리가드. 무이또 오브리가드. 지금까지 포르투에 1년 반 정도 살고 현실적인 그런 저희의 살면서 느꼈던 그런 얘기를 많이 응. 그래도 많이 푸른 것 같아요. 살아보니 어때요? 아직까진 저는 너무 좋아요. 배경 되게 좋지 않아요? 네, 그냥 이런 게 난 너무 좋아. 나도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저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고양이가 모르겠어. 너무 좋아하고 여기서 또 우리는 신발하는 둘째 고양이도 생겼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 사람이 참 사는 게 신기한 것 같아. 나는 여기 올 줄도 몰랐고 여기 살 줄도 몰랐고. 자기는 진짜 몰랐지. 근데 또 왔는데 자기는 결혼할 줄도 몰랐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또 여기 말고 또 어디 살지도 모르고. 근데 뭐 그런 거를 잘 받아들이고 좋은 거를 찾으면 또 되게 좋은 것 같아. 맞아. 난 여기 햇볕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도 그냥 여기서 누워 있고 싶어. 지금도. 물론 한국도 엄청 좋은데 여기 햇볕도 너무 좋아. 어쨌든 지금까지 헤이 제리였습니다. 헤이 제리였습니다. 헤이 제리였습니다. 안녕. 짜오. 차오. 짜오. 자기야 집에 가자. 아이고 좋다. 뭐라고? 그래 저쪽 가보자. 아 진짜? 물 엄청 올라오네. 밀물이야? 이야 파도. 이야 가자. 왜 뭐 있었어? 그래? 뭐가 떨어졌나봐? 짱 맛있어. 진짜 맛있지? 나 케찹 아껴 먹어야 돼. 맛도 너무 좋아요. 근데 휴게비를 받는 게 싫어.